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셨습니다. 이균용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온 신망 있는 법관입니다.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하였으며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또 대전 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습니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실, 행정부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람, 친한 사람으로 채워져 나가고 있는데요. 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을 가족 비즈니스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를 이제야 정확하게 알 듯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로 다 채워서 알아서 서로 해먹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걸 진짜 실현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찍으라고 하죠. 네. 예. 지난해 국감장에 나와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윤 대통령과 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친하면 친한 거지 볼 수 있습니다는 또 뭐예요? 이분이 이 사법계에서 그쪽 언어로는 보수 벙커라고 불립니다. 벙커. 벙커는 골프장이 해저드잖아요. 예. 모래구덩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쪽 은어입니다. 예. 함께 일하기를 싫어하는 부장판사를 그쪽 언어로 벙커라고 부릅니다. 판사들이 제일 우려했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분이 우선 사법 행정을 경험한 적도 없고 대법관 경험도 없어요. 예. 그냥 친구라서 된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냥 온통 자기 친구 아니면 자기 부하 아니면 후배 그 외에는 다 이명밖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미천한 경력의 소유자이자 편협한 사고와 판단으로 내려지는 그의 판결은 사법부의 보수의 아이콘이자 벙커로 불려지고 있었는데요. 진보 성향인 현 대법원장과는 180도 다른 대조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는 자였습니다. 사법농단 이후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최고법원이 다시 방향을 돌려 보수화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법부까지 퇴행, 백투더 퓨처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요. 32년간 재판에 몰두한 법관으로 2차례 법원장을 맡아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자는 알고 보니 윤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1년 후배였는데요. 여지없이 뒷조사를 해보면 학교 동문 선배 아니면 후배, 전직검사 선후배뿐인 거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냐는 질문에 뭐 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무너진 사법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 보니까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법관이 아닌데 바로 대법원장에 지명된 건 김명수 대법원장과 똑같지만 우리법연구회와 민사 판례연구회, 모임이나 성향은 정반대로 대조적입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강단이 있고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지명자는 공개 발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김명수 대법원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장 추천제나 법관 대표회의 등 일선 법관 참여를 늘려온 김명수식 개혁은 후퇴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구성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라든 현재보다, 아니 과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못한 퇴행의 퇴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인권과 노동법 전문가가 발탁되고 여성 대법관 비율도 꾸준히 늘어왔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대 출신 5, 60대 남성 대법관만 4명째 연달아 지명된 겁니다. 내년 대법관 6명이 임기를 마치면 보수화는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노답인 거죠.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완벽한 검찰 공화국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는데요.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에 성공하게 된 거죠. 이 여세를 몰아 내년 총선에 170석까지 노리며 입법부마저 소나기에 넣으려 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독재검찰 공화국의 완성인 거죠. 이번 대법원장 임명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혹시 자신이 탄핵될 걸 염두에 두고 자신의 친구를 대법원장에 꼽아 넣으려는 수작이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데요. 그는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되게 명료한 결론이 이미 나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내로서. 그리고 그것을 철회한 적도 없고 여전히 부속실을 만들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거 안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심플하네요.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퍼스트 레이디로서 역할을 해야겠어라고 하면 지난번에 내가 잘못 생각했고 형식과 내용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국민들에게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죠.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하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제가 좀 이상하게 봤던 게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뭐 본인이 이제 뭐 어떤 디자인에 참여했다고 해서 부산 엑스포를 홍보하는 무슨 열쇠고리인가 뭐 그 에코백인가를 뭐 이렇게 막 홍보하시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 에코백은 기억이 나는 거죠. 본인이 디자인에 참여했다. 아, 그런 걸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랬나요? 강하게.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자격으로 참여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에요. 그 디자인은 아마도 공적인 업무였을 거고 그리고 전문 디자이너들이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냥 도와줬다 이렇게 소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까? 당시 기사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던 거죠.